여러분, 하루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예전보다 회복이 더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을 겪으며 이게 나이 탓인가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느끼고 또 주변에서 확인한 5가지 건강 습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워서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리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기운이 없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잘못된 아침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우리 몸은 아침에 혈당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아침 공복 상태에서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와 심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물 한 잔 마시고 몸을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지인 김순자님은 72세의 은퇴 교사로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아침을 대충 넘기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가고 찬물로 세수하고 아침도 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오전 내내 어지럼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약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셨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니까 더욱 답답하셨고요. 그런데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듣게 되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먼저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5분 정도 앉아 계시면서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셨어요. 아침 식사도 간단하게라도 드시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2주째부터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오전 시간을 훨씬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3개월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데 하루를 훨씬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약도 예전과 똑같이 드시는데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며 정말 신기하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몸을 풀어보는 겁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과 손목을 천천히 돌려주시고 아침 식사는 꼭 챙기되 소량이라도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하면 좋습니다. 계란 하나와 나물 반찬 조금이라도 드시면 혈당이 안정되면서 오전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더욱 그렇게 되었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화면을 보는 시간도 길어졌는데 그 결과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무겁고 때로는 두통까지 겪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에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다가 눈이 시리고 머리가 아파서 중간에 그만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눈과 뇌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큰 부담이 됩니다.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래 가까운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눈의 조절근이 긴장 상태로 굳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어깨와 목이 아픈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의 피로로 이어져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박영호님은 68세의 전직 회계사로 현재는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시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유튜브를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옛날 가요나 트로트 정도만 듣다가 점점 다양한 콘텐츠를 보게 되셨습니다. 건강 정보, 요리, 여행 영상까지 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 하루에 서너 시간씩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유튜브를 보다 보면 눈이 충혈되고 심할 때는 두통까지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안경을 바꿔야 하나 생각했는데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증상은 계속되니까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그만둘까 고민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20분마다 창밖을 바라보기 습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느끼셨는데 타이머를 맞춰놓고 20분마다 잠깐씩 멀리 있는 나무나 건물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또 스마트폰 글씨 크기도 조금 키우고 방의 조명도 좀 더 밝게 했어요. 화면과의 거리도 조금 더 멀리 두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눈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1시간만 봐도 눈이 아팠는데 이제는 2~3시간 봐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세요. 두통도 거의 사라졌고요. 지금은 6개월째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데 유튜브 시청이 훨씬 편해졌다며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효과가 클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저 역시 이 방법을 실천해 보니 확실히 머리가 가벼워지더군요. 20분마다 20초 동안 6m 정도 떨어진 곳을 보는 이른바 20-20-20 법칙입니다. 실내 조명은 너무 어둡지 않게 유지하시고 스마트폰 글씨 크기를 조금 키워서 보시면 눈이 훨씬 편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화면 밝기를 조금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나 허리가 쑤시고 아픈 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오래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뻣뻣하게 느껴지는 경험 여러분도 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아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가만히 두면 관절은 더 빨리 굳고 통증도 심해집니다. 관절은 써야 건강합니다. 적절한 움직임이 관절액을 윤활유처럼 퍼뜨려서 통증을 줄이고 더 오래 버틸 힘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문짝도 자주 여닫아야 윤활유가 골고루 퍼져서 삐걱거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정말자님은 75세의 전업주부로 평생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지내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아팠는데 점점 심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니 무릎 연골이 닳았다며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은 아예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셨는데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어요. 장보기도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부탁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무릎이 더 뻣뻣해지고 통증도 심해졌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적당한 운동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의사의 권유로 하루 15분 평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몇 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고 계속해도 될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2주째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예전보다 덜 뻣뻣했어요. 한 달 지나니까 15분 걷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졌고 2달째에는 20분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였어요. 그동안 피하고 있던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쌩쌩하지는 않지만 한결 가볍게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6개월째 매일 산책을 하고 계세요. 날씨가 좋으면 30분까지도 걸으신대요. 무엇보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다시 참여하게 되었고 장보기도 직접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무릎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오래 걷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게 해답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평지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집 안에서라도 의자에 앉아 무릎을 곧게 펴는 의자 스트레칭을 매일 10회씩 해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관절은 쓸수록 좋아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약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있다며 식습관을 소홀히 하십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면서도 여전히 짜게 드시거나 단 걸 즐겨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혈관 건강은 약보다 매일 먹는 음식이 좌우합니다. 짜고 달게 먹는 습관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위협해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국물 요리가 많아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국물 음식은 나트륨의 주범입니다. 소금기는 눈에 잘 안 보이니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이에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을 드시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만 조절해도 몸은 금방 달라집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부기도 빠지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종택님은 70세의 전직 운전기사로 퇴직 후에도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과 함께 식습관 조절을 권했지만 평생 짜게 드셔온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점심에 라면, 저녁에 찌개류는 빼놓을 수 없는 메뉴였어요. 국물을 남기는 건 아까워서 항상 밥까지 말아서 드셨습니다. 처음 6개월간은 혈압약만 드시고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약을 먹으니까 혈압 수치는 조금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종이 있었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붓는 증상이 심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식단 조절을 강조하셨지만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때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심각하게 식습관 개선을 권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되어서 함께 식단을 바꾸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드실 때도 국물은 조금만 마시고 밥도 국물에 말지 않기로 했어요. 또 짠 반찬들을 저염 제품으로 바꾸고 김치도 덜 짠 것으로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음식이 싱거워서 맛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 부종이 확실히 줄었어요. 손발도 덜 붓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6개월 후에는 원래 먹던 약의 절반만 드셔도 혈압이 잘 관리되었어요. 지금은 1년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데 몸이 정말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부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가뿐하다고 해요. 무엇보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끼부터 천천히 줄여보시면 됩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한 접시 이상 채우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해서 오히려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질 겁니다. 혈관을 살리는 건 바로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저녁과 잠들기 전 습관은 다음 날 건강을 좌우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날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숙면을 놓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어느새 새벽이 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수면의 질은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져요. 안타깝게도 가장 쉽게 수면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바로 늦은 밤 화면 보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의 밝은 빛이 우리 뇌를 각성시켜서 자연스러운 잠을 방해하는 거죠. 수면은 면역력, 기억력, 기분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루틴이 꼭 필요해요. 마치 컴퓨터를 끄기 전에 프로그램을 하나씩 종료하듯이 우리 몸도 천천히 잠들 준비를 시켜줘야 합니다. 오미자님은 67세의 독서 모임 회원으로 평생 책을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낮에만 사용하셨는데 점점 사용 시간이 늘어나더니 결국 밤에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나 뉴스를 보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문제는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십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12시, 1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또 잠이 안 와서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독서 모임의 친구가 밤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니까 잠을 훨씬 잘 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예전에 하던 대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스마트폰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다고 하세요. 그래도 책을 10쪽 정도 읽고 간단한 호흡 명상을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10번 정도 반복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잠이 잘 안 왔지만 2주째부터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누워서 1시간 넘게 뒤척였는데 이제는 3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잠의 질이 좋아진 거였어요. 밤중에 자주 깨던 것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아침 피로가 크게 줄어서 오전 시간을 훨씬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8개월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책 읽기와 호흡 명상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가 된다고 해요. 스마트폰도 여전히 사용하시지만 저녁 9시 이후에는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덕분에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잠들기 전 10분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훨씬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책이나 음악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숙면 준비가 됩니다. 좋은 잠이 좋은 내일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